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이요 산란계 농가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농장 단계에서 달걀 껍질을 단단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껍질이 손상된 달걀은 농장 단계에서 약 5에서 6% 정도 발생하고요. 대부분 액란으로 저렴하게 판매돼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줬다고 합니다. 농진청이 최근 산란 중기 이후 비타민C를 섞어 먹이면 산란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달걀 껍질의 강도는 2.3% 개선되고 또 복합 유기산제를 사료에 섞어 먹일 경우에도 산란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달걀 껍질의 강도가 5.7%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또 농진청은요 달걀의 운송 구간별 충격 강도도 측정을 했는데요. 그 결과 농장의 승강기 탑승 구간과 선별대 입구 등에서 달걀이 강한 충격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구역에 완충 유도 장치를 만들어 보완하는 방법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기술과 장치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달걀을 공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우리 농산물들이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라가기 전에 꼭 거치는 곳이죠.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한 주의 첫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 시작답게 좀 봄 날씨처럼 따뜻하게 시작했으면 좋으려면 오늘 오전 날씨는요, 영하로 쭉 기온이 좀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오후로 올라오면서 기온도 같이 쭉쭉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만큼요, 이 가락동의 경매 분위기도 좀 포근해졌을까요? 자, 따뜻한 봄 소식이 좀 불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매사님 바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매사님. 예. 오전엔 또 영하의 날씨더니 오후로 올라오면서 영상으로 쭉쭉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듯이 가락동에 어떻게 좀 좋은 봄 소식 들려오고 있나요? 봄 석시를 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과일 쪽 물동량도 좀 늘어나는 거고 채소도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농가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면 저희들이 경매 가격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교 급식이라든지 외식이 많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채소 부분 쪽에서는 쌈채로 이제 이제 쌍초라든지 깻잎, 양상추 이런 부분들이 고전을 많이 면치 못하고 있고 과일 쪽에는 전체 품목들이 다 약보합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냥 기온이 이렇게 쭉 그냥 올라오면서 이 가락동에 좀 좋은 기온도 쭉 올라오길 바라면서 여쭤봤는데 그리 좀 좋은 말씀은 좀 아닙니다. 네, 경매사님 그래도 이번 주 접어들면서 봄 소식 같은 우리 또 과일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소비자분들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많이 이제 공급이 되니까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농사를 짓고 그다음 저장을 오랫동안 하신 사과나 배 같은 이런 출하주 분들께는 저희들이 좀 미안한 감을 많이 가지면서 소비가 많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봄 소식보다는 이제 노력을 해야겠다는 소식이 먼저인데 사실 전반적으로 좀 과일 쪽보다는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우리 채소 쪽 밭이에요. 네, 왜냐면은 계약이요 한 내일은 내일 모레 정도 더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지만은
4월로 다시 또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다시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발주가 많이 일어나는 우리 뭐 학교 급식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약한 이제 주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아요. 산지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제 과일 부분에서는 딸기라든지 이런 몇 품목들이 이제 가채류 이런 품목들은 이제 좀 물량 조절이 힘든데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사과, 배, 제주도 망감류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까지는 이제 추후 조절 가능한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경매사들은 이제 망감류라든지 저장 과일 쪽은 요일별로 이제 출하 조정을 하면서 물동량을 반입을 시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가채류 쪽은 중매인들한테 납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즘 가락동에서도 우리 산지 어떤 시세 걱정으로 가장 고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물동량 조절부터 시세 조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과일은 그나마 조절이 좀 가능하지만 이 채소 쪽이 가장 걱정인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매일매일 자라는 채소로 우리가 어떻게 좀 발주가 줄어들고 있으니 잠시 뭐 성장을 멈춰라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현금 상황들이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좀 좋은 봄바람이 가락동에도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경매사님 잠시 우리 사과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경매 상황 정확히 집계되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온이 올라오면서 또 봄이 다가오면서 우리 농산물 가격이 회복됐다는 소식 빨리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봄나물과 사과고요. 그리고 축산물도 살펴봅니다. 돼지고기 시세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축산물 유통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3월 16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585톤, 과일과채 1,450톤, 일반 채소는 5,075톤 반입됐습니다. 총 8,111톤 들어왔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2,839톤 더 증가했습니다. 오이 480.9톤, 한 481톤 정도 들어왔고요. 전일 223.3톤을 기록했었는데 물량 더 많이 늘었죠. 257.6톤 기록했네요. 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56,563원, 최고가는 6만 원, 최저가는 5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7만 1,000원대 시세였는데요. 전일보다 시세는 좀 하락세 나타내면서 5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15,000원 정도 떨어졌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3월 12일 54,487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오르면서 14일 71,580원까지 상승 흐름을 탔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떨어지면서 오늘은 56,56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피망입니다. 23.51톤 들어왔고요. 전일 16.44톤 기록했었는데 전일보다 물량은 한 7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홍피망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88,433원이고요. 최고가 10만 원, 최저가는 81,000원입니다. 네, 오늘 88,433원인데 전일 94,000원대였죠. 전일보다 시세는 6,018원 더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3월 10일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67,101원이었고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13일대 10만 원 넘어서면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는데 그런데 이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은 88,43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자 오늘의 채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나물이고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냉이 보겠습니다. 8.4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전일 들어왔던 물량 7.1톤 정도 되고요. 전일보다 물량 1.2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네, 냉이 4kg 상품 기준 평균가 32,267원, 최고가 51,000원, 최저가는 2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32,000원대고요. 전일 34,000원대 시세 형성했었는데 전일보다 1,973원 더 떨어진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3월 10일이 39,45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하루 걸러 하루 계속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반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13일 때 올라주면서 36,000원대까지 시세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래프 아래로
아래로 향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가격 32,000원대까지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취나물입니다. 6.1톤 정도 들어왔네요. 전일 2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 전일보다 물량 차이 좀 있습니다. 4.16톤 더 증가했습니다. 취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6,441원, 최고가 41,500원, 최저가는 19,500원에 거래됐고요. 오늘 26,000원대로 전일보다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8,998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네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면 2월 17일이 42,354원이었는데 21일 때 떨어졌다가 26일 때 다시 한번 좀 오르면서 등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26일 기점으로 정말 하강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3월 5일 17,000원대까지 하락 흐름 나타내면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했고요. 그래도 5일 기점으로 오늘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오늘 가격 26,441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43,000원, 평균가는 22,62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미나리입니다. 79톤 정도 들어왔네요. 전일 들어온 물량도 보시죠. 74.32톤이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더 늘었습니다. 4.6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네, 미나리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1,889원입니다. 최고가 29,000원, 최저가는 8,600원이고요. 자, 어제 오늘 계속해서 11,000원대긴 한데요. 오늘 시세가 전일보다 더 올랐습니다. 214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2월 17일 13,092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2일 7,000원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계속해서 상승하고 하락하고 좀 변동폭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9일 기점 일주일 뒤 오늘 같은 경우는 11,000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최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23,0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광주광역시가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8,35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19 발생으로 미나리 소비가 급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청동은 한재 미나리 같은 경우는요, 평년보다 판매량이 80%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미나리 눈물고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나리 팔아주기 캠페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좀 농가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는 어떤 식으로 형성됐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주요시장 미나리 도매가입니다. 전국 평균 오늘 66,200원이고요. 전일 64,800원을 기록했었습니다. 전일보다 1,400원 정도 차이가 있죠.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이 6만 원, 부산, 대구, 광주가 67,000원, 대전이 7만 원인데요. 전일과 거의 비슷한 지역이 많은데 서울과 광주 같은 경우 5,000원, 2,000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전국 평균이 1,077원, 오늘이 더 오른 가격이고요. 부산, 대구, 대전이 1,000원에서 4,000원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서울만이 하락세입니다. 1,500원 떨어지면서 오늘 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나리 도매가 알아봤습니다. 네, 벌써 3월 중순입니다. 예. 봄 환절기가 찾아왔는데요. 우리 몸이요, 계절이 바뀌면서 기압과 기온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끼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가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건강 관리에 좀 더 유의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은 음식이요. 아무래도 특히 요즘 봄 기운 듬뿍 담은 제철 나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봄철 건강 관리하실 때 봄나물 많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봄철 건강 밥상을 위해서 농촌에서는 봄나물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봄나물 수확 현장 소식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양평군 단월 지역에서 40년 농사를 짓고 있는 양평군 산나물 연구회장 이청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까지는 꼽샘 추위라고 하지만 내일 되면은 또 봄처럼 좀 날씨가 따뜻해진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좀 제철을 맞아 봄나물 수확하시나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떤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요즘 시기에는 취나물과 곤드레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조금씩이지만 명이나물과 영화자 수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봄나물 이름만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벌써 향긋한 봄나물 향이 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올해는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해서 봄나물을 빨리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봄나물 작황이 지금 어떤 편인가요?
예, 예년보다 겨울 기온 상승으로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봄나물은 겨울잠을 푹 자고 땅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겨울 기온이 높다 보니 겨울잠을 자지 못해 생육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뭐 수확량 감소도 걱정이지만 요즘에 더 큰 걱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청정 지역인 양평은 봄이 오면 축제 이장으로 변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봄 축제가 취소되었고 대면 홍보 또한 힘들어서 판매량 감소가 걱정입니다. 네, 뭐 축제도 취소가 됐고 또 봄이 오면 사실 봄나물 소비가 확 늘어줘야 하는데 소비가 감소하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그럼 가격도 좀 하락한 상황일까요? 예, 평균적으로 작년에는 키로당 한 7,000원대였는데 올해는 키로당 5,000원 선으로 판매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지금 수확하는 봄나물이 참 맛있는데요. 건강에도 좋고 또 제철을 맞은 이 봄나물을 소비자들이 많이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비 촉진을 위해 경기도 양평에서 수확되는 봄나물 매력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양평군은 한강의 풍부한 수량과 용문산의 정기를 품은 산나물입니다. 맛과 향이 다른 지역보다 월동이 뛰어나서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봄나물인데요. 올해도 맛이 참 좋습니다. 봄철 건강 관리를 위해 취나물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향도 좋고 맛도 좋은데 봄나물 안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 조사 결과가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봄나물 손질이 번거롭고 또 어렵다라는 응답이 79%, 그리고 봄나물에 대한 맛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60%였다고 하는데요. 먹고는 쉽지만 손질도 어렵고 또 맛내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봄나물을 간단하면서도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개인마다 취향은 다르지만 산나물 손질은 간단하게 하시려면 끓는 물에 소금 한 줌 넣고 끓이시고요. 두세 번 깨끗이 헹궈 물기 없이 꼭 짜주세요. 맛내기 양념은 간단하게 된장, 매실효소, 들기름, 참깨, 액젓 약간 넣으시면서 감칠맛이 납니다. 생각만 해도 사실 이 액젓이 굉장히 감칠맛을 돌게 만드는데요. 굉장히 먹고 싶습니다. 봄나물 요리 저도 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 취나물과 곤드레 외에도 다양한 봄나물도 만나볼 수 있다고요? 예, 양평군 산나물은 3월에는 치와 곤드레, 명이와 영화자는 물론이고 4월경에는 두릅과 엄나무순, 어수리, 방풍, 곰치 등 다양한 산나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한 기운 없는 시기에 양평 산나물 드시고 기운찬 2020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운찬 봄나물 소식도 계속해서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 참 여러모로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뭐 면역력 높이기 위해서는 제철 음식이 참 최고잖아요. 맞습니다. 네. 봄나물 많이 좀 챙겨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봄나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감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162.7톤입니다. 전일 118.3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44.5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한라봉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4,22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33,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평균가 32,000원대, 자, 오늘은 34,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보다 1,929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10일 보시면 36,000원대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였고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3월 12일부터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14일 가격 가장 낮은 가격대였는데요. 32,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4일 이후로는 상승 흐름 계속됐습니다. 오늘 34,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멜론도 보시죠. 오늘 10.52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6.207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4.3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머스크멜론입니다. 8kg 상품 기준 평균가 33,65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7,000원, 최저가 29,000원이었고요. 자,
자, 전일 3만 원대 평균가였는데요. 오늘은 3만 3천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3,171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3월 10일 2만 9천 원대, 3만 원이 채 안 되는 평균가였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후부터는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오늘 평균가 3만 3천 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딸기도 보겠습니다. 오늘 291.6톤 들어왔네요. 전일은 249.3톤, 250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42.31톤 증가했습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5,423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3,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19,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평균가 15,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하락했죠. 3,635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10일 14,900원대,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틀 전까지 상승했는데요. 14일 가격 19,000원을 넘어섰다가 이후에는 다시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15,000원대까지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오늘 236.4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144.1톤 반입됐었고요. 물량 많이 증가했습니다. 92톤 정도 증가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완숙 토마토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8,24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9,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전일 17,000원대, 자, 오늘 평균가 18,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37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10일이 가장 높았네요. 22,000원 기록했었고요. 하루 만에 3,000원 정도가 빠지면서 11일 가격 19,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좀 회복하는가 싶더니 13일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고요. 오늘 최고가 1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2월 말까지는 하락 흐름이 이어지다가 3월 접어들면서 상승 흐름으로 바뀌었는데요. 3월 5일 가격 보시면 23,000원대까지 가격이 올랐다가 그 이후부터 다시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까지 거의 16,000원대까지 떨어졌었고요. 하지만 지난주 이후부터는 소폭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8,249원의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전체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1,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이후에 창녕군이 19,000원, 그리고 마산시 보성군이 18,000원, 화순군이 17,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평균가는 마산시가 가장 높았는데요. 18,000원 기록했고요. 이후에 창녕군이 17,000원대, 보성군과 장수군이 16,000원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 경락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00.2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48.54톤 들어왔었고요. 물량 많이 증가했습니다. 151톤 정도 증가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5,58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만 원, 최저가 22,000원에 거래됐고요. 전일 19,000원대였습니다. 2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오늘 평균가 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일보다 1,639원 평균가 올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13일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13일 가격 2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후부터는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부터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오늘 최고가 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2월 21일 때 23,000원대로 30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였고요. 26일 보시면 38,000원대로 또 30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였습니다. 이후에 하락 흐름이 지속되다가 3월 5일 이후부터는 상승 흐름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오늘 3만 원이 넘는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73,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평균가는 27,01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도 궁금한데요. 네, 사과 도매가 표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먼저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전국 평균가 보시면 38,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35,800원에 비해서 지금 2,800원 더 상승한 가격을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이 4만 원, 부산이 37,000원, 대구와 대전이 38,000원, 그리고 광주도 4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광주, 대전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일 가격 3만 원에서 무려 10,000원이나 상승한 가격 4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부산과 대구는 전일과 같은 가격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평년가 보시면 39,503원이었습니다. 평년가보다 지금 903원 더 하락한 가격이 오늘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모두 지금 평년보다 하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평년 42,917원에 비해서 2,917원 하락했고요. 부산도 지금 38,667원에 비해서 1,667원 하락한 가격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사과 경매 상황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사과 시세만큼은 내게 물어봐. 소개해 주시죠. 예, 농협 가락공반장 경매사 윤춘근입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저는 이제는요, 마트에 사과를 딱 사러 가면은 경매사님 이름 석자가 사과 옆에 쫙 이렇게 그냥 먼저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 사도 될지 말지, 비싼 건지 싼 건지 경매장 가서 우리 경매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네. 네. 자, 뭐 대표 과일입니다. 사과. 자, 뭐 사계절 내내 꾸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대표 과일인데요. 저는요, 요맘때 특히 이제 3월에 예. 딱 사계를 쪼가 봤을 때 그 안에 그 꿀 들어있는 사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꿀이 들어있나 그거부터 보는데 그 꿀이 그렇게 쏙 좋은 것만은 아니라면서요. 그게 저희들 말로는 이제 밀병이 이제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3월 달까지는 그게 이제 당분이 축적된 부분이 이제 군데군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월까지는 먹기가 아주 좋고요. 3월 6가 넘어서면 그게 이제 갈변 현상이 나타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가육이 약간 끈게 돌아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미리 든 거는 3월 중으로 출하를 하시라고 일반 농가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 그대로요, 3월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 우리말로는 꿀이 들어있는, 그렇죠. 하여튼 경매사님 말씀 이제 밀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당도가 이렇게 뭉치는 형상인가 봐요. 예, 예. 네, 그 이후로는 맛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꿀 들어있는 사과는 3월 안에 다 출하를 좀 해주시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경매사님. 사과 어떻게 첫 경매 좀 어떤 분위기로 좀 펼쳐졌을까요? 네. 사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가지고는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주 초에는 가격대가 좀 상승을 하다가 주 후반에 이제 좀 하락세가 있어가지고 오늘 사실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중매인 참여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물동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중도면 재고량이 약간 늘어나다 보니까 시세 반등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그래도 주초라서 경매 분위기는 무지 좋았습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뭐 첫 경매 출근은요, 중도매인들 뭐 참여는 다 지금 한 상황이고요. 자, 분위기는 좋았는데 좀 걱정인 게 분위기만 그냥 좋고 끝났네요. 시세 상승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매사님, 재고량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락동에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 사과는요? 저희 공판장이 이제 전주에도 출하량이 많았고, 오늘 금일도 사실 46톤이 출하가 되었었는데요. 이쪽 매장에 쭉 보시면은 조금씩은 매장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3월 중순에 저희들이 의뢰리 이 정도는 좀 재고를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걱정할 정도로 지금 사과 우리 재고량이 막 엄청 쌓여 있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뭐 작년하고 비교해봐도 평년에 어떤 지금 적정량이 그래도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원래는요, 주 초에는 반입량이 좀 꽤 많이 늘어날 법한데 오늘 전반적으로 지난주 월요일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조금 줄어든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오늘 반입됐을까요? 네.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 가락시장 반입량이 220톤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가락시장이 200톤이 이제 출하가 되었고 저희 농협 곰판장 같은 경우는 46톤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네. 어때요, 변매사님?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요. 지난주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 소폭 감소해서 한 20톤 가량 좀 줄어든 모습일까요? 그 20톤 감소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시세 흐름에 따라서 이제 농가분들이 양을 좀 늘리기도 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 출하 지역인 어성, 영주, 청송에서 약간의 물동량을 좀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 지금 반입된 이 반입량이 한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일까요, 변매사님? 제가 이게 내려오기 전에 2019년도 이맘때를 보니까 그 19년도에는 그 230여 톤이 출하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계적으로 저희 곰판장을 3월 중순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 368톤이 이제 증가를 해서 물동량에 있어가지고 성장률은 19.5%를 유지할 정도로 올해 3월 달까지는 그 작년도보다는 물동량이 많은 걸로 이렇게 쭉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보다 지금 보면은요 19.5%의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변매사님. 어때요? 지금 뭐 사실 작년에 이어서 저장사가기 때문에 올해 초까지 좀 그 양이 좀 계속 이어져 오는 건데요. 자, 물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할 수 있는 게 양 증가에 따라 우리가 시세 하락을 조금 우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가 좀 전반적으로 오늘 형성한 가격을 좀 짚어보자면은요. 그래도 평년 시세로 봐서는 그렇게 약한 시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경락가 좀 짚어주세요. 예. 저희 곰판장은 오늘 이제 어성구천에서 사과가 제일 좋았었는데요. 이게 특분 기준으로 보면 10kg 25내가 42,000에서 45,000원, 30내가 35,000원, 4만원, 35내가 32,000에서 35,000원, 40내가 28,000원, 3만원으로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특품 시세가 네, 차이가 확연히 나요. 오늘 그럼 최고가가 45,000원까지 나온 상황일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쪽에서 4등급 중에 2등품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보다 더 나은 품목, 더 나은 등급의 최우수 사과는 오늘 뭐 53,000원까지 이렇게 경락가를 막 기록을 했습니다. 5만 원 좀 넘어가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하고 살짝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변매사님. 지난주 한 7만 원 넘어가는 사과도 있었거든요. 예. 네. 어차피 이제 같은 지역 사과였었는데 그 지난주에는 73,000원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머리 시세는 조금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에요. 산지에서 조금 실망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네. 오늘 좀 출하하신 분이 실망스러워가지고 전화를 하셨다면서요? 항의 네. 전화를요. 시세 왜 이렇게 좀 지난주 안 나오냐?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25내 가격에 대해서 좀 항의성 전화가 왔었는데 네. 이제 25내는 이제 꼭 필요하거나든지 그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 꼭 정치용으로 꼭 필요한 분이 사면 7만 대도 유지할 수 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경매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강조한 거는 30내, 35내 가격이 많이 좋아졌다 이러면서 농가분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머리 시세는요 지난주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조금 차이를 보이지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선별 부분인데 그건 잠시 우리가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시세들이 그래 지난주보다는 좀 좋은 흐름이거든요, 변매사님. 근데 소비가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이제 가정 소비가 주다 보니 어때요? 좀 중소형가들이 좀 더 좋은 시세를 지금 얻어가고 있는 상황일까요? 이제 저희들이 중소가라 하면 10kg 30원에 40내, 45내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학교 급식이라든지 군납이라든지 그 외식이 많이 줄면서 사실 중소가가 그 전주보다는 좀 매기가 좀 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격대는 그 전주하고 비슷하게 형성되어서 그나마 농가분들한테 중소가가 아직까지는 시세 유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주 주 후반보다는 오늘 경매 분위기는 훨씬 좋았거든요. 예. 훨씬 중도매인들의 참여율도 좀 높았고 분위기는 좋았는데
시세 상승에는 그렇게 뭐 바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네요, 경매사님.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요일이라든지 이제 그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좀 선별을 좀 잘 돼 온 분들이 많이 출하가 됐다든지 그다음에 뭐 유통업체에서 세일이 좀 있다든지 이러면 그 특정의 등급은 약간 반등세를 보이는데 오늘은 그 전체적인 중민이 많이 놓으셔가지고 입찰은 잘 됐고요. 입찰은 잘 됐는데 높은 시세는 안 눌렀죠, 오늘. 네.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고가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미할 뿐 대신에 46톤이 그냥 25분 만에 경매는 무난하게 될 정도로 와우. 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거의 20분 만에 좀 빠른 시간으로 다 경매가 지금 펼쳐진 만큼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시세 부분인데 그나마 우리 경매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은요. 사실 시세 상승이 막 쭉쭉 좀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현 나쁜 소비 이런 분위기보다는 그 분위기에 미쳐서 우리 시세가 그래도 받쳐주고 있다,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또 품질이 또 계속 우리가 좀 좋은 품질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오늘 혹시 이 사과가 4만 원 훌쩍 넘은 좋은 품질의 사과일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이게 갬본만 보면 뭐 4만 원대 종반을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정가라든지 미세가가 하나씩 있으면 그 4만 원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늘에 봐도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사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좀 흠집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매사님 오른손 왼손에 든 요 사과를 같이 한 대 섞으면은 아무리 좋은 시세가 항상 제 시세를 못 받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부분 때문에 지난주 7만 원 됐던 게 올해 이번 주는 이제 4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은 그런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섞지 마시고 좋은 거 위주로 잘 선별해서 올려 보내주신다면 현재 이 사과 시세만큼은요 소비에 비해서 하락하지 않고 우리 경매사님이 꽉 잡아주고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과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네. 듣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사과 농가에서는 봄철 과수 관리가 참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게 충남도 농업기술원이요, 과수 화상병 피해 방지를 위해서 예방 약제 적기 살포를 과수 농가에 당부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과수 화상병 같은 경우는요, 아직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어서 개화 전에 동제 화합물을 또 개화 후에는 항생제 개통 약제를 살포해서 예방 억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네, 개화전 방제약제 살포 적기는요. 이달 하순부터 4월 중순으로 사과는 가지의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살포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특히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천안과 인접해 있는 공주 아산 지역에서는 꽃이 80% 수준으로 만개한 개화기에 또 항생제 개통약제를 2회 추가 방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1차 살포는 만개 5일 후, 2차 살포는 1차 살포한 뒤에 10일 후에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동제 화합물과 항생제 계통의 약제는 다른 농약과 혼합해 사용하면 약해 우려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정지, 전정 작업 등에 사용되는 농기구는 가급적이면 과원별로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사용 전에는 꼭 소독 후에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과 농가에서는 과원의 청결한 관리 그리고 사전 방제만이 과수화상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축산물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산물 시황 확인해 보시죠. 한우 경락 좋습니다. 12일 목요일 1,642마리 들어왔고요. 3월 13일 금요일은 446마리였습니다. 1,196마리 더 줄어들었고요. 한우 전국 경매 가격입니다.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 목요일 1,901원, 금요일 1,863원입니다. 전일 대비 2% 정도 하락했고요. 네, 거세우 지육 100g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금요일 2,004원이었네요. 목요일과 비교했을 때 1.9% 더 떨어졌습니다. 네, 암소 지육 100g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목요일 1,704원, 금요일 1,626원으로 역시나 하락흐름 보였고요. 4.6% 더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경매 가격입니다. 유구 지육 100g 기준 금요일 999원입니다. 역시나 하락세죠. 전일 대비 4.2% 더 떨어졌고요.
네, 돼지 지육 킬로그램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금요일 3,818원입니다. 목요일과 비교했을 때 4.1% 더 하락한 흐름입니다. 돼지 도매 가격도 보겠습니다. 탕박돈 지육 킬로그램 기준 금요일 3,818원입니다. 목요일과 비교해보죠. 4.1% 역시나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육개 킬로그램 기준 닭 도매 가격도 보겠습니다. 금요일 1,367원, 목요일보다 더 올랐습니다. 0.7% 상승했고요. 네, 달걀 특란 10개 기준도 보겠습니다. 목요일 1,133원, 금요일 1,207원이 되겠습니다. 네, 6.5% 더 올랐네요. 네, 지금까지 축산물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축산물은 돼지고기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시세와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축산물 유통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축산 전문가, 농협축산유통전략팀의 이두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돼지고기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돼지 사육 마리수 동향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3월 돼지 사육 두수는 최근 지속적인 그 도매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가들의 사육 의향이 저하되어서 작년 말 1,128만 두보다 1.8%가 감소한 1,108만 두로 예상되었습니다. 네, 이 도매 가격 하락에는 아무래도 수급 물량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돼지 도축 마리수 어떤 상황인가요? 예, 지난 2월 도축 두수는 155만 두로 작년 129만 두보다는 20.2%가 증가했고 평년 146만 두보다는 6.1%가 증가했습니다. 이번 달 도축 두수는 온화한 기후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지난해 동월 144만 두와 평년 도축 두수보다 증가한 155만에서 160만 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돼지 등급 판정 마리수도 궁금한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20년 2월까지 등급 판정 두수는 사육 두수 증가로 인해서 19년 2월 누계 대비해서 4.1%가 많은 313만 두가 판정되어 생산되었습니다. 네, 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도매 가격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까지의 가격 동향을 조금 짚어주시죠. 네. 올해 3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11일간의 평균 도매 가격은 4,185원, 킬로그램당 4,185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작년 동기간 평균 도매 가격인 3,408원보다는 22.8%가 높고 평년 동월 평균 가격인 4,322원보다는 3.2%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2월 상순 2,769원까지 하락한 이후에 농협을 비롯한 양돈업계의 적극적인 할인 행사와 가정 내 소비 증가로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3월 도매 가격은 최근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작년 3월 3,768원보다는 낮은 3,400에서 3,600원대를 형성할 전망입니다. 네. 네, 돼지고기가 계속해서 좋지 못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매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욱 경매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제값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물, 축산물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돼지고기도 공급 과잉, 또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품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좀 분위기 반전이 일어났을지 오늘 돼지고기 경매 분위기 좀 알려주시죠. 예, 다행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시작인 오늘 월요일 시작부터 상승세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혹시나 좀 힘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됐었는데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응찰에 임하는 중도매인들도 많아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네, 침체되어 있던 돼지고기 경매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 대비 오늘 돼지고기 경매 상황 어땠습니까? 예, 오늘 음성 공판장에서는 탕박돼지는 총 212두가 경매되어서 평균 4,733원으로 지난주 9일부터 13일 평균 3,963원 대비 770원 상승했습니다. 지금 약간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렇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경매실장님. 네네네. 네네. 현재 경락가 형성하고 있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작년도 19년도 3월 당박돼지 평균값이 3,521원이었는데 오늘 4,733원이니까 1,212원 많이 높은 가격입니다. 네. 네. 코로나19 여파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식당 소비는 부진하지만 집 가까운 동네 정육점 가정 소비는 늘고 있고 돼지고기가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으로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S 한국농업방송에서 돼지고기가 면역력 강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홍보 방송도 소비 증가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시니까 저희가 더욱더 좀 힘이 나는데요. 그러게요. 이 국내산 돼지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이 농가들도 한시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돈 농가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지난 2월 달에는 돼지값이 한때는 3,000원 이하로 크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한돈협회 또 농협 대형 유통업체에서 동가 안정을 위한 할인 판매 소비 촉진 노력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동가 하락이 우려되었으나 소비 증가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걱정되는 게요. 지금 시세 상승세가 나타난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게 또 소비 위축이라는 또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지금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 지속될까요? 어떨까요? 예, 돼지값이 너무 올라도 단기간에는 좋지만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 등 소비층 이탈로 장기적으로 한돈 산업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개학이 늦어지고 하면 급식 수요 감소로 더 이상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3월 가격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정도 시세만 유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양돈 농가에 좀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시죠. 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행히 돼지값은 큰 폭락 없이 안정세를 유지해서 다행입니다만 코로나에 묻혀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종식되지 않고 경기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겪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무서움과 질병 차단, 위생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이제는 생산성 수익만 우선으로 하는 한돈 산업이 아니라 첫째로 한돈 농가 여러분이 함께 질병 차단과 위생과 방역에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네, 뭐 위생 방역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모두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돼지고기 상황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돼지고기 수급 중요하죠. 어떻게 또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예, 당분간 돼지 출하가 지난해 대비 증가하고 있지만 늦어도 하반기에는 지난해 수준 이하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월 말 돼지 출하 물량은 313만 마리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4% 증가했으며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월 역시 돼지 출하가 지난해보다 8에서 11%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돈 사료량, 특히 향후 2, 3개월 이후 출하 물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포유돈 사료량 감소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서 돼지 출하 물량 증가세는 오래 갈 것 같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저동가로 농가들이 입식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사육주 수는 지난해 대비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모돈 사육 의향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데는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육 의향이 감소한 것은 도축두스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도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결국
그 가격을 우려한 농가의 어떤 사육 의향도 계속 감소하게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뭐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이 좀 있어야 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서 농가들이 그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입식 조절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소비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가축 질병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이 필연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의 어떤 방역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양도는 사실 그 시설 노후화도 많고 미흡한 어떤 사용 관리로 인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그 양돈 선진국들보다도 생산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MSY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자, 2020 농업 전망의 소비자 형태 분석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기가 바로 돼지고기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육류 소비 비중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돼지고기를 36.2%, 닭고기를 29.5%, 쇠고기를 28.6%, 오리고기가 5.7% 순으로 돼지고기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네. 가정 내 소비 비중은 60.5%, 그리고 외식 소비가 39.5%로 특히 선호하는 부위는 삼겹살이었으며 다음으로 목살, 갈비, 등심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그럼 가정 내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시기도 궁금한데요. 좀 어떻게 조사가 됐을까요? 네, 돼지고기는 그 가정 소비는 뚜렷한 그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연말에서부터 설 명절까지 이르는 기간과 또 추석 설 명절에 가장 많은 물량이 이제 구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울러서 김장철 그리고 또 그때도 많이 구매가 되고요. 성수기인 여름철의 경우에는 가정 소비량은 연평균보다 적었는데 그 이유로는 휴가철에는 아무래도 가정 소비보다는 외식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코로나19 이후의 축산물 유통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이제 전반적인 축산물의 유통 상황,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예, 코로나19 그 사태로 온라인 유통은 늘어난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외식 소비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는 명절 이후 주로 정육점, 대형마트, 식당 등 오프라인 시장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가정식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 변화와 돼지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겨냥한 육가공 업체의 작업량 증가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축산물 소비 상황도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러스 전염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외출 자제에 따른 그 가정 소비 증가로 돼지고기 구매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3월 3일 삼겹살 데이에 따른 유통업체들의 매입량 증가에 맞물려 지육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육류유통수출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삼겹살, 목살 등 구이류는 식당을 제한 모든 거래처의 주문량이 늘어났고 정육점, 대형마트의 판매량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예. 반면 앞다리, 뒷다리, 그리고 등심 등 부위는 학교 급식과 그 외식 수요가 없어서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생필품 구매가 증가하여 비교적 유통기간이 넉넉한 계란과 멸균우유 등은 판매량이 지속 증가했습니다. 네, 뭐 현재 학교 개학이 사상 처음으로 지금 4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개학 연기와 이 단체 급식 중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축산물, 어떤 축산물일까요? 예, 비교적 저렴한 부위 위주로 급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돼지고기가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예. 최근 관련 업계는 돼지고기 삼겹, 목살의 판매량이 예년보다 최소 10% 이상 그 증가한 반면 급식 수요가 많은 앞다리, 뒷다리, 안심, 등심 등은 그 적체가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업계에서는 한 마리 도축해서 생산되는
삼겹살이 각각 11kg, 5kg, 그러니까 목심은 5kg, 삼겹살은 11kg인데요. 나머지 부위들은 한 3, 40kg 이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위들이 재고로 남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돼지의 다른 부위는 재고가 쌓이는데 네. 이 삼겹살은 도매가가 또 40%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뭐 가정 소비가 늘어서 그런 걸까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학과 함께 소진이 기대되었던 학교 급식용 그 저렴한 그 부분육들에 대한 그 부위들이 재고로 늘어나면서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삼겹살에 이러한 비용들을 전가해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수입산 그 돼지고기의 구매 비율이 높은 식당이 아닌 가정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구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최근 집밥 수요의 증가가 그 전반적인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삼겹살, 그러니까 돼지고기 부위별 그 판매 시비를 지금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우도 3개월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부터 지속 상승한 한우 가격은 설 명절에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그 고급육 수요 증가로 3개월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쇠고기 등급제 이후에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모바일로 특히 변화하는 어떤 그 최근의 어떤 트렌드하고 같이 맞물려서 적은 물량도 주문이 가능한 온라인에서의 한우고기 매출 증대가 도매 가격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소비 트렌드도 바뀌었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소비 패턴도 나에서 가족으로 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유통업체에서는 마케팅 전략에 또 이에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장기화됨에 따라서 식당에서의 어떤 모임이나 회식은 그 외식 형태가 이제 줄어들고 가정에서의 어떤 그 가족 소비 위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간편식, 특히 밀키트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가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 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장보기 전문 앱이 등장하고 배송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춘 유통업계의 새로운 마케팅 그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 노부모를 염려해서 온라인으로 대리 쇼핑에 나서는 소비 증가에 맞추어서 면역에 좋은 축산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 축산물의 수급과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과 전략이 좀 잘 세워져야겠습니다. 축산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감자 순위 품종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455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보다 1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고요.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는 4,631원입니다. 전일보다 34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네요. 애호박 한 개 상품 기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2,034원입니다. 전일보다 52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9,125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삼겹살입니다. 1,963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이어서 돼지 목살은 1,892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5,227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요, 코로나19 관련 축산 농가 단계별 대응 요령을 각 전국 축협에 전달하고요, 농가들에게 또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축산 농가의 단계별 대응 요령에는요, 1단계 평상시에는 농가는 코로나 안정 시까지 외부 회의와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요, 외부 업무 필요 시에는 전화나 이메일 등 비접촉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비상연락처와 협조 가능 인력을 미리 파악해둬야 합니다. 네, 2단계 격리 상황 발생
발생 시엔 축협과 사료, 약품, 분뇨 처리, 출하 관계자 등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요. 협조 인력을 활용해 외부 인력의 농장 출입을 차단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자가격리 등 상황 악화 시를 대비해서 협조 요청 목록을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네, 3단계는 확진 등 병원 입원 시인데요. 농장주는 관계자 등의 상황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방재단 등을 활용해서 이 농장주와 관계된 시설을 소독해야 하고요. 대체 인력으론 가급적 해당 농장에 익숙한 가족이나 농장 근무자, 또 농장 인근 조합원을 활용하되 이들의 업무는 기본 사료 공급 등 최소한의 필수 관리로 한정하고 이 전문적이고 분쟁의 소지가 될 업무는 농장주가 복귀한 후에 처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병관리본부는요. 격리자의 농장 내 공동 작업은 절대 안 되고 대체 인력 투입 시 소독 후 자가격리자와 일체 접촉이 없는 것을 전제로 농장 상황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좀 진정될 때까지 축산 농가에서도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축산유통전략팀 이두규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양파와 배 그리고 느타리 버섯에 대한 시세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락동 365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오후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